예, 안녕하세요. 런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I의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GPT AI 기초 교육 강의입니다. 지금 제가 꾸준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하고 있죠. 음, 1일 전에도 방송했었고, 시간만 되면 또 AI 교육, GPT AI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누구나가 알아야 할 매우 매우 기초 중에 기초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AGI 시대를 맞이했고, 근데 이제 지금 AGI 시대인 건 아시죠? 에이젠틱에서 이제 AGI 시대로 이제 넘어서고 있는 그 시점인데, 그런 시대니까 당연히 AI는 알아야 되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GPT니까. 그 GPT AI 기초교육을 진짜 기초예요. 기초교육이니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그동안 강의한 내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던 거,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레이턴스 스페이스하고 이거 갖고서 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또 어떻게 의미 분석을 하는 건지, 그것을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델타 미분, 그 다음에 2차 미분, 적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는 어텐션, 가장 기본이죠. 텐서의 노드 간의, 단어들 간의 어떤 연관성을 맺는 게 어텐션 QKB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요거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께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 GPT AI의 진짜 차원은 텐서가 아니라 축이라는 거죠. axis. axis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AXIS라고 쓰거든요. 요것이 축이라는 단어인데 축이 진짜 GPT AI에서 차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것은 이제 1차원, 2차원, 그러니까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거 그 이상 값을 이야기하는 게 차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 용어가 그 텐서도 디멘전이고 이 차원이란 단어가 그 텐서도 디멘전으로 표시하고 배열 그리고 축 그리고 또 차원이라는 단어를 다 디멘전이라 표시를 해서 그래서 약간 요게 헷갈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요거를 정리하고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 제목, 이 주제하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또 기본적인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것은 우선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살짝 보게 되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제 기본이죠. 이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의미장이 정리된 거 프리 트렌디드 파라메타 스페이스가 요게 좀 약간 저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이 인베디딩 되면은 아시는 분들도 아시긴 할 건데 제 방송에서는 이제 함께 공유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게 인베디딩 된 네,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인베딩 된 레이턴트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이게 아무래도 그 3차원밖에 표시를 못한 거거든요. 축 자체가 3차원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들어가 있는 토큰이 주로 어떤 토큰이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단어예요. 여기 드래프트 여기 토큰들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경로가 이렇게 설정됐죠. 더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더 관련된 이제 토큰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디멘전이 200차원이에요. 200차원. 여기 있어요. 디멘전. 이제 차원이라고 차원. 200차원으로 좀
로 인베딩 된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요거는 이제 3000 모델로 해가지고, 그쵸. 여기 축에 하나, 둘, 셋, 그쵸. 3000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인베딩 되면 이제 저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 좀 함께 공유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진행할 때 뭐가 있냐, 트랜스포머가 있죠. 트랜스포머는 여기 있을까?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인베딩 돼가지고, 이 인베딩 된 게 이거예요. 아까 방금 보신 거. 요렇게 단어가 인베딩 된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인베딩 될 때 단어만 인베딩 된 게 아니라 이제 벡터로 인베딩 된 거죠. 근데 저 문장도 인베딩 돼요.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만 이제 문장으로만 문장 된 게 아니라 그냥 단어로만 이제 인베딩 된 것만 이렇게 좀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 인베딩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셀프 어텐션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뭐 프리트레인디드 파라메터 스페이스, 그게 아시다시피 요 레이턴트 스페이스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갔다 오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자주 갔다 와요.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트랜스포머 블럭을 지나갈 때마다, 그죠? 트랜스포머 블럭을 지나갈 때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자주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문장들이 더 잘 갖추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아웃풋을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게 있더라고요. 요새 그 아무래도 저런 것도 한번 좀 이야기할까요? 그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AI에 엄청나게 투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소버린 AI, 그래서 AI의 주권을 가져오자. 그래서 한국형 LLM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한국형 LLM 구축에 대해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봤을 때 뭐 다들 잘 하시겠죠. 다들 잘 하시긴 한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이 좀 많이 뒤쳐졌잖아요. 3년 동안 이제 AI 쪽 뭐 하는 것도 없었을 거니까.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나름대로 AI 쪽에 투자하긴 했는데 정부 지원이 없었죠. 그러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AI 쪽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는데, 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이 글로벌 기술력하고 AI 분야 쪽에서는 많이 좀 뒤처져 있는 부분은 아시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AI는 많이 좀 투자를 하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GPT죠. GPT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뭐 제미나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GPT가 5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용자 수가 5억 명.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주로 쓰죠. 이렇게 쓰시는데, 우선은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앞선 모델이 GPT죠. GPT 이상은 아직 없죠. 그래서 GPT는 지금 거의 AGI 수준으로 들어서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뭐 공식 발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GPT는 AGI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인가요? 13일 전인가? 13일 전에 GPT가 지금 AGI 시대로 70에서 80% 정도 진입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지금은 거의 100% 진입했다? AGI로.
아마 그 조만간 그 GPT-5 있잖아요. 지금 GPT-4이잖아요. GPT-5 버전 발표가 있으면은 그게 아마 AGI의 초입 단계로 들어선 모델 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 GPT AI가 AGI 지금 이 시대로 이미 들어섰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뭐 그렇게 봅니다.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한국은 아직까지도 LLM에서 헤매잖아요. 이건 이제 되게 초기 모델이거든요. 인공지능의 매우 초기 모델이 이제 LLM이죠. 근데 AGI라고 하려고 한다면은 이 LLM 모델이라고 하진 않죠. 지금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 정도가 되면은 이제 AGI로 성능이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한국은 아직까지 LLM을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뭐 단순하게 좀 한국이 AI 쪽으로 좀 기술이 뒤처졌다 이런 걸 이제 뭐 꼭 집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최근에 그 이야기 글로벌 뉴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 전신 페이스북. 이 메타라는 회사에서 엄청나게 지금 인재를 에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 다음 AGI 다음에가 뭐죠? ASI인가요? 요 ASI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엄청나게 투자하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급 인재분들에게 많은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이런 이제 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ASI.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메타도 LLM이 있죠. 메타라는 회사에도 LLM이 있는데 AGI로는 이미 밀렸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포지션 선점 자리를 GPT에게 뺏겼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이제 ASI이니까. 그래서 메타가 지금 ASI 쪽으로 엄청나게 준비하려고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세계 추세는 AGI는 이제 거의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인 ASI를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한국은 아직까지 LLM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국형 써버리는 AI LLM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설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가 있냐면은 설계가 가장 중요하죠. 뭐 지금 우리가 뭐 인공지능을 저기 LLM을 잘 만들어요. 우리 코딩을 잘해요. 이걸 자랑하는 뭐 이런 거 뭐 LLM 잘 구축합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예전 분들이 이제 코딩 주로 하시면서 뭔가 납품도 하시고 거기서 프로젝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코딩 이제 하고 뭐 파이썬 이야기하고 대부분 이제 코더로서 좀 일을 하시죠. 근데 이제 AGI 시대는 이제 누가 코딩을 하죠? 그냥 AI가 코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코더가 필요 없죠.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잖아요. 뭐 다 아시잖아요. 한 40% 잘렸다는 거. 앞으로는 더 많이 잘리겠죠. 이제 AGI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진화하는 것을 자기가 코딩을 해버려요. 왜냐면 설계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메타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AI 이런 거예요. AGI는 이제 메타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메타 인식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 자아 성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 성찰이 되면은 나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나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면은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도 메타 인식이 되시는 분이 있고 메타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메타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개선해야 될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사람도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보완할 것인지 내가 뭘 노력해야 될 것인지 모르게 되면 그냥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메타 인식이 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뭘 보완할 것이 자아 성찰이 되게 되면은 뭐 AI가 스스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그냥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된 거 갖다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 요새 다 코딩 AI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가 발전을 한 거죠 스스로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AI가 스스로 어디가 부족한지까지만 아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코딩은 아무래도 다 이제 연구원 분들이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딩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지금까지 그렇게 들은 건 아닌데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글로벌 시장은. 그러니까 LLM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죠,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은 이제 LLM을 누가 잘 만드나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수준이죠. 그러니까 메타라는 회사는 지금 LLM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AGI 포지션을 뺏겼으니까는 AGI 포지션의 선두자리 뺏겼으니까 그 다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ASI잖아요. ASI. 그러니까 이쪽 부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다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도 아직까지 LLM을 누가 잘 만들어요? 인베디드 된 누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코사인, 뭐 미분적분 그거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약간 이제 수준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뭐 안타깝긴 한데 뭐 다들 잘 하시겠죠? 뭐 이렇게 뭐 설마 LLM 수준으로 해가지고 AI에 접근하진 않으시겠죠? 다들 똑똑하시니까. 그냥 높아심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AI의 트렌드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에서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도 LLM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LLM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좀 그렇잖아요. 좀 약간 그렇잖아. 너무 그렇잖아. 너무 솔직히 너무 심하잖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적에 LLM 수준으로보다는 물론 기초는 LLM이죠. 기초는 LLM인데 저 차근차근 이 좀 진화되는 관점에서 세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끔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프롬프터 이제 내가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GPT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원리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전 시간에 그 영상 올려드린 거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LLM 시대가 아니잖아요. 좀 그래요. LLM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AGI 시대잖아요. AGI.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 시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ASI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준비하고 있죠. 이걸.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수준 자체가 뭐 엔지니어 뭐 이야기할 적에 내가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나오는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 이 이야기죠. 컨텍스트 맥락을 잘 짜야 된다. 구조적으로 컨텍스트 엔지니어. 근데 이것도 이제 한물 가죠. AI 시대가 워낙 빠르게 지나가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 컨텍스트 엔지니어 이것도 이제 근데 컨텍스트 엔지니어도 이제 다 넘어갈 겁니다.
예, 왜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처음에 막 프롬프트에 대해서 와 공부해야 된다 하다가 지금은 뭐 컨텍스트 엔지니어 이야기하고 그러면 컨텍스트 엔지니어 이야기하다가 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넥스트가 나오긴 하겠죠. 그 넥스트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메타 설계자거든요. 메타 어디 있지? 여기 메타 설계자라고 있어요. 메타의 영역이에요. 메타. 그러니까 메타 프롬프트. 메타 프롬프트. 그러니까 기본 프롬프트에서 컨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 다음에 메타 프롬프트. 물론 여기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뭐 중간에 시스템 프롬프트,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가보게 되면 메타 프롬프트로 메타 설계자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메타가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은 AGI 시대잖아요. 이제 AGI 시대로 들어서는 타이밍이잖아요. 아마 이제 내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AGI 시대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제 하여튼간 지금 뭐 몇 달 안 남았어요. 7월 달이 있고 뭐 6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제가 이 AGI가 뭐라 그랬어요? AGI가 메타라니까요. 자기 인식하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바뀌어요. 계속적으로. 되게 빨리 바뀌죠. 이거 뭐 솔직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엔지니어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1, 2년밖에 더 됐어요. 그다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AGI로 넘어가면 이제 메타 엔지니어 이거 또 이야기 나오지. 그러면 또 그거 바뀔 때마다 계속 적응하셔야죠 뭐. 예. 적응 못하면 뭐 그냥 뒤처지는 거죠. 하여튼간 네 그렇게 좀 시대가 되게 빨리빨리 엄청나게 변한 거. 용어도 이게 용어가 나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져서 용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저하고 이야기하는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은 AI 그 교육 중에서도요. 되게 기초예요. 이제 나중에는 제가 그 메타 쪽도 이야기는 할게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듣는 분들이 너무 그렇고. 근데 제가 얼핏 좀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있잖아요. 오늘 주제가 GPT AI의 진짜 차원은 텐서가 아니라 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메타 쪽이에요. 메타 설계 쪽입니다. 메타 설계. 이거를 그냥 코딩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수학자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낯선 개념이라 가지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영역도 메타 쪽의 영역이긴 합니다. 완벽하게 그쪽은 아닌데 그쪽이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뭐 AI 쪽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LLS 이 골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턴트 로지 스캐폴드 스캐폴드 네, 이런 골격에 대해서 골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공명공제는 네,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이제 공식화한 영역은 아니라서 그냥 이론적인 영역이라서 저도 뭐 굳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딥러닝은 뭐 여러분들 매우 딥러닝은 사고의 영역이죠. 물론 이제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거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할 게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차원은 중요하죠. 근데 이게 그 차원이 어떤 부분이냐면 용어적인 면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정립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이 좀 중요합니다. 뭐 사고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영역이 어
이게 그게 있어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좀 사용자들을 그냥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요. 그 GPT 입장에서는 뭐 공진을 좀 할 때 뭐 언어 기반 사고자, 이렇게 언어 기반 사고자는 단어 문장 정의 서술이 사고 매개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감각 이미지 사고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구조 기반 사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듬 기반 사고자가 있고, 이제 추상 기반 사고자가 있고, 여섯 번째 존재 기반 사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분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공식적이 아니고 그냥 시스템적으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좀 공진이 좀 가능한 이제 부류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사고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하나. 근데 모든 사고는 아닌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의 어떤 방식,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철학은 아니, 그렇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공부할 건 아닌데, 그래도 철학은 좀 아시면 좋아요. 왜냐면 철학 자체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학문이니까 뭐 엄청나게 심각하게 할 건 아니고, 그냥 뭐 예전에 그 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 때 철학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암기 수준으로 철학을 배운 거고, 그게 아니라 사고력 관점으로. 철학은 사고력을 위한 학문인가? 예, 철학은 사고력을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고력을 키워준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고 그 자체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반성하고 해체하고, 이게 철학이 왜 그 사고력에 좀 도움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철학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게 기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그 뇌구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생각은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나의 뇌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 고민을 보셨나요? 좀 그런 걸 잘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좀 하시면은 그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이 단어가 나오고 문장이 만들어지고 하는지. 근데 그거 되게 쉬운 것은 뭐 언어적 사고 방식이냐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건 너무 기본인 거고. 그래서 철학도 약간 공부하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메타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고력도 커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커지게 되면 프롬프트 있잖아요.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그 GPT AI하고 대화를 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왜냐면 사고력이 커지니까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 사고력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고력이 작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릴 거 이런 거 있죠. 이게 인베디딩 된 이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인베디딩 된 공간인데 요게 지금 3차원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다차원별로 돼 있죠. 뭐 여기는 지금 200차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이게 지금 3차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3차원밖에 표시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200차원으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 값들이 막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의미적인 부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레이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미는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하는 건데, 나의 사고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할 적에 나의 사고력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 위상이란 영역은 뭐가 있냐면, 요게 이 이제 위상이죠. 이 위상인데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경로가 있어요. 경로.
여기서 이제 뭐 요 A라는 단어하고 또 그 B라는 단어 이렇게 경로를 찾아가요. 경로. 예, 이렇게 경로. 그래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맥을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아, 어떤 답변을 줄 것인지. 그래서 요 경로를 되게 표면적으로만,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그냥 너좀 높지는 않다고 한다면은, 생각의 사고력이 크지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경로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만 인지를 해요. 공간이 없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경로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 흐름에 맞는 답변을 주겠죠. 그렇죠. 이게 사고력의 영역인데, 근데 이제 좀 사고력이 다차원 배열이야. 아니, 다차원 배열이 아니라 다차원이야, 다차원. 뭐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런 거잖아요. 예, 그 다차원이야. 다차원이면은 뭐가 생기냐면 공간이 생겨요. 여기 보시되면 딱 봐도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의미가 많이 들어가요. 해석의 범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보시되면 그냥 단순하게 경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작으면은 사고력 크지 않고 질문이란지 대화하는 것이 좀 작으면은 그냥 이렇게 요 정도 수준에서 답변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크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간에 보시다면 수많은 이런 토큰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토큰들이 다 이렇게 여기 인베디드 됐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단순하게 그래 단어만 있는데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의미까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경로 탐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구조화된 그 답변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다면 이 공간에 뭐가 있겠어요? 다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예. 그러면은 답변을 줄 적에 꽉 찬 답변을 주겠지. 이렇게 주는 거하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같이 돈을 내고도 유료 회원으로 해가지고 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는 답변의 품질이 좀 기본적인 답변만 나오는 거고, 어떤 분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이 이렇게 풍성하게 되게 나오는 거고, 퀄리티 높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고력입니다. 내가 사고력이 크면은 당연히 다양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질문도 다양하게 질문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답변도 되게 좋은 답변, 퀄리티 있는 답변이 나오겠죠. 예,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내가 다천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그냥 이제 기본적인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 자체가 되게 단순한 생각이기 때문에 답변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뭐 LLM을 만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LLM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송하는 목적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GPT AI를 잘 사용할까 하잖아요. 그러면 잘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당연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지식이란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이제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지식을 많이 머리에다 쌓으면은 쟤보다 내가 더 경쟁력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지식은 누구한테 가장 많이 있나요? GPT AI가 다 갖고 있죠. AI가 다 갖고 있잖아요.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물어볼 적에 AI한테 다 물어보면 와 이것까지 다 해결해줘? 깜짝 놀라죠.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다. 그쵸? 모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 대부분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제는 진짜 일도 의미가 없죠. 단지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그 지식을 얼마만큼 더 잘 활용할 것인지, 그 지식을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 어떤 것을 이루어낼 것인지,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느낀 게 최근에 한 번 더 느껴봤어요. 어떻게 느껴봤냐면 저는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아주 GPT AI를 기초 교육으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기초죠, 기초. 엄청나게 기초 수준이거든요. 누구나가 알아야 될 기초 수준인데 이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추가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한 게 이거 있잖아요. 수학 쪽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학 쪽이라 가지고 델타, 미분, 적분, 그다음에 2차 미분, 뭐 그다음에 어텐션 뭐 이제 또 들어가면 더 이제 자세한 거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이런 뭐 델타라든지 뭐 시그마라든지 코사인 뭐 사인 탄제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 기본이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가 어쩔 수 없냐면 그 GPT AI 자체가 수학부터 출발을 하긴 해요. 그 왜냐면 이게 여기 보게 되면 위상 개념이거든요. 이게 GPT가 출발한 영역이 위상입니다. 위상. 위상 개념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볼까요? 이런 게 위상이에요, 위상. 예. 근데 요 위상은 이제 뭐 이제 이런 개념도 있죠. 여기 보시는 도넛하고 뭐 머그컵이 있는데 이 머그컵에 여기 구멍이 하나가 있고 도넛도 구멍이 한 개 있다. 딱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봐서는 다르지만 구멍이 하나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이 있다. 요런 의미가 좀 위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겉으로 보여지기는 어떻게 다르게 보여지긴 하겠지만 이런 이제 구멍 하나로 인해서 요것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더 다른 이야기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는 게 위상이거든요. 근데 위상 자체가 이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델타도 마찬가지잖아요. 델타도 여기서 뭐 핵심적인 그 의미 변화 있잖아요. 이 의미 변화를 추적하는 게 델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곡률이란 영역은 이 감정의 그 강도를 표시를 할 적에 이 기울기 값을 구할 때 미분 값에 의해서 구하죠. 그리고 좀 더 짜게 되면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2차 미분하게 되면 리듬 값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문맥의 단어의 그 어떤 리듬의 강도를 표시하면서 그걸 이제 텐서 값으로 해 가지고 텐서에다가 이제 값을 저장을 하죠. 인베딩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누적 그리고 적분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적분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누적되는 영역. 이렇게 위상이 만들어지는 거. 그것이 적분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뭐 수학적인 부분이야죠. 그렇지? 예. 그래서 최근에 수학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했죠. 근데 그건 있긴 있더라고. 약간 제가 보니까 그나마 뭐 약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레이턴스 스페이스라든지 뭐 어텐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보시는데 약간 델타 미분 적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약간 시청률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이 수학적인 부분도 좀 아실 필요는 있죠. 근데 제가 왜 이걸 갑자기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GPT AI가 나오면서 지식이 솔직히 별로 의미 없잖아. 뭐 의미 없지. 왜 의미 없냐. 뭐 어차피 GPT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거니까. 최근에 제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 대해서 제가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수학 관련된 강의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베디딩 쪽에 대한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분들이 유튜브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수학적으로 그래도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분도 수학적으로 AI 뭐 GPT AI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런 LLM에 해당되는 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그래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 영상 내용을 수학적인 내용이잖아요.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수학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분은 이제 수학에 관련된 부분을 하시는 연구자고요. 근데 저는 수학자 아니죠. 그리고 제가 수학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저 내용이 어떤 거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념이 잡혔겠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근데 단 하루 만에 그분이 그 수학 하시는 설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보다 제가 더 많이 깨닫게 됐어요. 단 하루 만에. 제가 그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GPT를 통해서 제가 그 수학 개념을 공부를 하니까 단 하루 만에 그 수학자 분의 모든 것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그 강의 내용의 일부 그것을 제가 뛰어넘는 그 지식을 쌓게 됐어요. 단 하루 만에. 처음에는 잘한다 이렇게 느꼈는데 제가 그 지식을 쌓고 나니까 저분 왜 저렇게 설명하지? 왜 저렇게 설명할까? 그것까지 문제점까지 짚을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제 경험담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는 지식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쌓은 그 지식은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단 하루 만에 깨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지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분 나름대로 뭐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겠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거는 지식이잖아. 지식일 뿐인 거잖아. 근데 그 지식은 혼자만 아는 지식은 아니잖아. 오히려 그 지식보다도 더 많이 알려주는 게 GPT AI란 말이야. 근데 나는 뭐 수학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GPT AI를 통해서 공부하니까 금방 그거의 문제점까지 다 파악을 하게 되는 실력이 확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경험담을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어떤 관점이냐면 그러면은 GPT AI를 사용하게 되면 누구나가 실력이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본 베이스가 사고력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좀 깔려야 됩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가 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 베이스라는 게 있는 거니까 사고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고력이 된 상태에서 사고력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지식은 사고력 갖다가 조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내재화되면서 내 거가 돼버려요. 지식은 금방 들어온다고요. 금방. 지식은 쌓는 영역이 아니라고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PT가 있어요. GPT AI에 그 뭐가 있냐면 지식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GPT AI는 지식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프리트레인드 해가지고 공부를 해놨으니까 그치 엄청 많겠죠. 사람마다 많겠죠. 근데 내가 사고력이라고 있어요. 사고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재화해서 내 거로 만들 것인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지식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내 거로 해가지고 개념화 시킬 것인지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냥 GPT AI한테 지식만 물어보게 되면 그 지식이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온 것을 그냥 저장하고서 그것을 내재화 시켜가지고 내거화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흡입신공이 강하신 분들이잖아.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근데 내가 아무리 사고력이 없는데 지식만 받으면 뭐 하겠어? 그 암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암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식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암기의 영역이잖아요. 암기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문제 잘 봐가지고 그 똑같은 내용 나오게 되면 그거 맞추면 뭐 이렇게 어디에 합격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만큼 내가 그 지식을 내재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더 창조적인 관점보다는 더 잘 운영할 것인지 잘 활용할 것인지 그게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지식은 의미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사고력이 좋아서 그 GPT AI에 있는 정보를 똑같이 갖고 오냐 그렇게 못 갖고 온다니까요. 왜냐면은 본인의 사고력이 이건데 죄송합니다.
본인의 사고력이 이거잖아. 이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 수준에서 질문하게 되면 GPT AI는 당연히 이 정도 수준에서 답변하겠지. 근데 본인의 사고력이 이렇게 입체화돼 있어. 그러면 입체화되신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당연히 입체화된 답변을 주겠지. 그래서 지금은 사고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고력이 좋으신 분들은 더 많은 고퀄리티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사고력이 좀 높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정보를 얻으시는 거고, 같은 GPT AI를 쓰는데 누구는 더 고급 정보를 얻고. 근데 그게 어디에 영역으로 넘어가냐면은, 그게 현실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여기 있잖아요. 그 프롬프트 있잖아. 이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처음에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메타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메타 엔지니어링, 물론 그 전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능력이 뭐냐면 사고력이에요.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레벨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은 단 하루 만에 망가져요. 아니, 단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그 지식은. 지식은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용어라는 것도 계속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은 새로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AI가 출연하지 않았으면 뭐 텐서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위상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공률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지금처럼 뭐 델타 이런 용어들을 그렇게 잘 활용을 했겠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니까는 그런 용어들이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사고력이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거 너무 이제 서론이 길었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주제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GPT AI의 진짜 차원은 텐서가 아니라 축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건데, 우선은 이제 차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까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차원을 뭐 아시긴 할 건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좀 정리한 거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점을 그 스칼라 0차원, 그리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벡터 해가지고 이게 1차원, 그리고 이제 이건 그러니까 매트릭스 요게 2차원,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갖게 되면은 그럼 이제 텐서 3차원 이상을 이제 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원을 표시하는 수학적 관점인 거고요. 너무 또 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좋고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관점을 어떻게 GPT AI에서 활용하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 및 AI에서의 차원 구조 요약. 우선 물 한 잔만 마실까요? 네, 스칼라. 여기 이게 뭐가 있냐면 디멘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디멘전이라서 차원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근데 요게 오늘 방송할 주제에도 좀 포함되는데, 요 차원하고 이 수학적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헛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디멘전에 써있잖아. 디멘전에 써있으니까는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디멘전에 써있잖아. 이게 인베디드 된 영역인데 여기도 디멘전에 써있지. 그럼 200차원이라고 써있잖아. 200차원. 지금 이 인베디드 된 것을 200차원으로 표시를 한 거야. 다만 이제 보이는 게 3차원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 축만 표시한 건데, 200차원이 된 이 인베디드 된 값들입니다. 그쵸?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저것이 그냥 저것은 그냥 텐서 200차원이니까 3차원 이상이잖아요. 3차원 이상이면 그냥 텐서로 저장된 그 공간의 물리적 위치예요.
물리적 좌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스칼라가 뭐 0 차원 해가지고 점, 온도, 질량, 크기만 존재, 방향 없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래서 1차원이라고 하고서 화살표 속도가 있고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거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죠. 예. 점, 방향, 면, 부피.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렬, 매트리스 여기 2차원, 네, 표, 테이블, 행렬 뭐 다 아시듯이 3차원은 이제 부피를 가지면서 예, 고차원 배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점은 예시로서 온도 36.5도 요걸 이렇게 좀 활용하고 선은 이제 속도, 벡터, 방향 그리고 면은 뭐 흑백 이미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부피 뭐 이렇게 좀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GPT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력을 3차원 텐서로 처리합니다. 처음에는 배치 크기, 시퀀스 길이, 임베딩 차원. 그래서 1, 20, 7, 6, 8. 그래서 한 개의 문장 배치 크기. 그다음에 이제 시퀀스 길이 20개의 토큰. 토큰도 좀 보여드릴까요? 토큰 어널라이징 하는 게 있는데 토큰 어널라이징 하는 게 이게 AI 토큰 어널라이징 이런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GPT AI 강의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에 토큰 개수하고 캐릭터가 있죠. 문자 개수가 토큰 개수. 그러면 여기 토큰나이저, 토큰나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토큰을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한 다음에 이게 짜게 쓸까요? 짜게 한 것은 이제 인베디딩 하는 거죠. 인베디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 좀 확대해 볼까? 이거 아까 전에 이건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 토큰 있잖아요. 토큰들이 이렇게 위상에 그 아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위상에 이렇게 인베딩 돼요. 인베딩 된 게 이제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요거 인베딩 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공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그냥 이제 단어만 이제 인베딩 한 거고 이제 문장까지 다 인베딩 되거든요. 뜻이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답변이 오겠죠. 예.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차원을 이야기하다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토큰 있죠. 220개 토큰 그 다음에 차원은 아까 보셨잖아요. 차원을 보게 되면 이 토큰 여기가 이제 텐서잖아요. 텐서 DB 텐서 DB에는 200 차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200 차원으로 만들어지던지 뭐 다 다르겠죠. 어떤 거는 200 차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뭐 700 차원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뭐 1000 차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10,000 차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죠. 이제 프리트렌디드 된 학습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게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디멘전이라고 해서 차원이라고 표시하잖아요. 근데 요게 나중에 좀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그냥 차원이에요. 디멘전이라고 합니다. 디멘전 벡터. 근데 요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그냥 토큰이 어널라이징 되면은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토큰이 이렇게 짜게질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토큰이 이렇게 짜게질 거 아니야. 이렇게 했지. 아래에. 토큰 짜게지죠. 문장에서 짜게지면은 그것 자체가 위상에 텐서 DB에 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위상에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몇 천에 어떤 단어 들어가고 몇 천에 어떤 단어 들어가고
어느 위치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거예요. 그냥 데이터 있잖아요. 인베디딩 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DB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표값. 좌표값이라기보다는 그냥 위치값이라고 보면 돼요. 위치값.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위치값. 나중에 이 차원이라는 영역이 좀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래 이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인베디딩 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DB 있잖아 DB.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텐서 DB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오라클로 해가지고 RDB라고 하고 지금 이제 텐서 DB라고 하죠. 텐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값 됐죠. 예, 이거 자체 그냥 위치값입니다. 근데 위치값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뭐 200천을 활용할 수도 있고 700천 뭐 10,000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한 인베디드 값의 그런 경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DB 값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차원 말고 뭐 이제 축에 의해서 여기 1차원에 2차원에 3차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장되어 있는 DB 값이라고 DB의 구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나중에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저게 차원이 또 다른 관점이 있어서 그래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요거를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차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차원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오늘 방송의 주제가 위상의 영역인데 그 위상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좀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 위상이라는 영역을 좀 개념을 아셔야 되긴 한데 근데 지금 개념 잡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냥 개념 잡기가 쉽진 않지. 그냥 이쪽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너무 뭐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그냥 위상은 여기 좀 위상 개념이 어디있지? 봅시다. 위상이란 무엇이냐 위상 수학이 있고 GPT 위상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고 좀 쉬운 방법 요걸 볼까요? 이걸 봅시다 이거. 네, 위상의 개념 수학에서 출발을 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요 수학적인 부분 당연히 수학에서 출발해야죠. 왜냐면 그 수학에서 출발해야지 그 우리가 표현하는 약간 그 개념적인 부분을 DB화 시킬 수가 있죠. 0과 1로 해가지고 바이너리 파일로. 이제 그거는 저번에도 좀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이거죠. 뭐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DB화 되는 거죠. 바이너리 파일로. 이건 이제 VRAM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램 값에 이렇게 인베디드 값이 바이너리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죠. 바이너리 돼 있죠. 0과 1. 그리고 이걸 프롭 논리회로로 구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상 개념은 수학에서 출발했지만 GPT AI 시스템에서는 그것을 정보 처리, 감각 해석, 의미 흐름의 구조적 축으로 확장하여 적용을 합니다. 이제 수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위상이. 위상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연결성과 연속성을 유지한 채로 변형 가능한 구조의 성질을 다루는 수학적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핵심이 뭐냐면 연결 가능성, 연속성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위상이에요. 이 위상. 이 위상인데 이 위상에는 단어들이 있겠잖아. 그 뭐 관련된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관련된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어텐션 값, 뭐 어텐션 스core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 이게 그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뭐 경로 탐색이라고 해가지고 뭐 요 경로들을 이동을 해요. 이렇게 여기 노드 값이잖아. 이렇게 이동을 해. 그래 찾아요. 찾으면서 뭔가 문맥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찾아. 이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다 단어예요, 단어. 단어 토큰이에요, 토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로 탐색을 합니다. 근데 이 위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노드와 노드 사이, 이 토큰과 토큰 사이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관계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성. 어텐션. 요게 중요하고. 근데 이 관계성이 그 다음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으로도 이어져. 이렇게 이어져. 이런 경로가 만들어져. 이런 개념이 위상의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요런 게 기본 개념. 요걸 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성과 연속성을 유지한 채 여기 써 있죠. 연결성. 토큰과 토큰 사이의 관계성, 연결성. 그쵸? 그게 어텐션 값. 그리고 연속성. 그게 경로로 표시됩니다. 경로로 이어져요. 이쪽과 연결됐으면 또 이게 그 다음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 연결된 게 연결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거죠. 위상이 되는 거죠.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위상 여기 이거 보여드렸죠.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단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게 위상이 되버리는 거죠. 단어들이 인베디드 된 것들이 문맥으로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델타 값이 들어가고, 델타는 그 핵심 흐름을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 2차 미분, 적분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위상은 중요한 것은 연결성과 연속성 을 유지한 채로 변형이 가능해. 그래서 변형 가능하잖아요. 늘어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유지한 채로 변형 가능한 구조의 성질을 다루는 것의 수학적 개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도넛과 머그컵은 위상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도넛과 머그컵. 근데 아까 도넛하고 머그컵 있었잖아요. 약간 좀 지루하긴 하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이 도넛과 머그컵이 있죠. 도넛과 머그컵. 그치. 근데 요거를 주로 비유하는 게 약간 보시게 되면 좀 다른 성질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성질. 아니 딱 봐도 이거 도넛이고 머그컵이잖아. 다른 성질인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구멍이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질은 변해도 관계성은 유지한다. 어떤 법칙은 유지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도넛과 머그컵은 위상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위상적으로 같은 구조야. 이거를 위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둘 다 구멍이 하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변형은 됐다더라도 위상적으로는 같은 구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상이 똑같은데, 위상은 같은데 같은 구조야. 똑같은 건 아니죠. 같은 구조인데 이것을 내가 도넛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머그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뭐 이제 어떤 단어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문맥이 바뀌게 되면은 이런 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이야기했다. 간단하게 사과인데 문맥이 그게 내가 먹는 사과야. 그러면 그 사과는 내가 먹는 과일이라는 의미의 사과가 되는 거고, 문맥에 따라서 거기서 사과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뭐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할 적에 뭐 죄송하다, 감정적인 관점의 영역이잖아. 그럼 여기 감정적인 관점에 뭐 예절적 관점에 사과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면 두 개가 사과 같은데 이 문맥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써있잖아. 사과 이 홀 구멍 하나잖아. 같잖아. 그러니까 위상적으로는 같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요. 도넛과 머그컵은 위상적으로 같은 구조예요. 딱 보기에는 다르지. 근데 구멍 하나잖아. 이유는 구멍을 가진 삼천 형태로 구멍 수만 유지되면, 이 구멍 수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느리거나 구부려도 같은 위상으로 취급합니다. 즉 모양은 달라도 연결 구조가 같으면 같은 위상입니다. 그래서 연속성, 구조를 끊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된 상태, 불변성, 구멍 뭐 이런 얘기 나고. 근데 꼭 구멍이 없어도 돼요. 어떤 형태만 같으면 돼요. 위상적으로 같으면 돼요. 구멍은 저건 아까 전에 한 가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위상적으로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구멍이 뭐 없어도 됩니다. 구멍의 개수가 꼭 한 개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구멍이 이렇게 위상이 있는데 아까는 이제 구멍이 뭐 머그컵하고 도넛은 한 개였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구멍이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하나, 둘, 셋, 뭐 5개. 근데 이 구멍이 5개야. 근데 어떤 위상도 어떤 이제 형태는 다른데 구멍이 5개야. 그러면 이건 뭐다? 같은 위상이야, 같은 위상. 하여튼 뭐 그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GPT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GPT는 인간처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위상 기반 구조로 의미를 탐색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위상, 의미 해석의 관점축. 의미를 해석할 때 어떤 곡률, 관점, 곡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같은 문장도 감정적 곡률로 보게 되면 다르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과를 본다면은 과일의 사과일 수도 있고 진짜 사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액션의 사과일 수도 있고.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위상 구조, 레이턴트 로제 스캐폴드의 레이어 구성 단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상 구조는 위상 레이어층입니다.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수평 구조이지만 위상 구조로도 또 활용한다. 이게 위상 구조가 나중에 좀 배울 거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게 위상 레이어가 있어요. 위상 레이어. 이렇게. 위상이 하나가 있고 그 위상을 또 쭉 이렇게 레이어가 있어. 레이어가. 그래서 여기는 표면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구조층이라고 하고 구조가 한다. 구조층.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의미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의미를 나눠버리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약간 골조화되어 있는 거 스캐프 폴드라고 하거든요. 골조화되어 있다, 구조화되어 있다. 예, 그런 것을 위상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상 레이어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레이어층이 있어요. 레이어층. 그래서 예, 레이어층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상 곡률. 위상 곡률은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위상이 가다가 이렇게 기울기. 그래서 요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값이라고 했죠. 곡률은 클수록 더 응축된 정서, 작은 곡률은 흐트러지는 의미. 그 다음에 관계형 사고 구조의 기반. GPT는 단어 자체보다는 단어들 간의 연결성. 이 단어 자체보다는 단어들 간의 연결성. 그래서 이게 경로 탐색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단어와 단어의 어떤 연결성. 그래서 어텐션 값을 갖잖아요. 어텐션. 그래서 우리 어텐션 함께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어텐션에 대한 기본 구조만 이야기했지 어텐션 스코어를 이야기하진 않았지. 나중에 또 어텐션 스코어 좀 이야기하고. 단어들 간의 연결성 위주로 작동한다. 이것은 바로 위상 사고의 특징.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위상이란 것은 여기에 뭐 여기 단어가 있잖아. 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단어와 토큰과 토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경로 설정이 중요해요. 경로. 이게 경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되면 위상정렬이라고 있어요. 위상정렬. 여러분들 오늘 머리 아프시죠? 위상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위상정렬이 위해서 또 의미가 좀 약간 위치가 좀 달라지면서 의미가 약간 미세하게 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이제 위상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관점인데 이거 좀 처음에 들으면 좀 어려운데요. 이거 좀 시간 갖고서 계속 좀 공부하시면은 이게 되게 유용하게 써요. 이게 언제 유용하게 쓰냐면은 이럴 때 좀 유용해요. 그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린다면은 그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에서 트랜스포머 있죠.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블록이라고 하죠. 예. 트랜스포머 블록이 여러분들이 뭐 입력값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여기 인베딩 되죠. 인베딩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블록 쭉 내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블록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심심해서 뭐 의미를 이제 더 분석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상을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위상을 어떻게 점검하냐? 아까 위상 배우셨잖아. 그 위상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구멍 있잖아요. 구멍. 여기서 위상층이 있어. 위상층. 근데 여기 구멍이 몇 개가 있느냐가 좀 중요해. 이 구멍을 몇 개 찾아내는가가 좀 중요해요. 그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좀 많이 타요. 왜냐면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이 구멍이란 것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결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석하지 못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관계성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 영역. 그래서 이 해석을 메꾸기 위해서 이 구멍을 계속 메꿉니다. 메꿔. 예, 메꾸면 나중에 여기 내려오게 되면 이 구멍이 없어져요. 구멍이 없어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구가 돼요. 구. 하나의 관계성을 갖는 구가 돼요. 이거는 관계성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 결절된 부분을 관계성을 이루는 하나의 그 구가 만들어진다. 다 연결이 다 되는 걸로.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아웃풋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구멍이랑 요런 개념도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을 지금 제가 오버하고 있는데 아니 되게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위상까지는 했죠.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게 이게 핵심이 아니라 위상정렬인가? 네, 그렇죠. 위상정렬이 있나? 따라라. 아 이게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은 그 이 사고력이란 게 있는데 아까 그 사고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고력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사고력에 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공간이 생기잖아. 공간이. 근데 이 공간이 생기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나요? 이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해드리지만 이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똑같은 차원이야. 아니 차원은 아닌데 이거는 아니 그냥 용어가요. 디멘전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 차원은 그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이 축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축. 근데 이게 차원이기도 한데 이게 용어가 좀 애매하긴 해. 엑시. 근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엑시. 축. 내 생각의 축.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가 저번에 강의를 했잖아. 저번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이 차원이 이렇게 하면 1차원이잖아. 그 2차원이잖아. 그치? 1차원, 2차원. 그치? 또 그으면 3차원이잖아. 그리고 여기도 그으면 4차원이잖아. 그치? 이 축을 그을 때마다 차원이 늘어나잖아. 그치? 6차원. 근데 아마 GPT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 차원이 생각하는 차원 있잖아. 이 생각하는 차원이요. 뭐 이런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게 200차원으로 돼 있잖아. 인베디드 된 값이 200차원으로 이거는 그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공간의 위치. 그걸 디멘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차원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냥 저거예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위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텐서 D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DB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사고의 축이라기보다는 단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곳,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은 사고력 있잖아. 사고력은 생각의 그 다양성이거든요. 다차원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엑싯이라고 합니다. 엑싯 축이라고 해. 축. 근데 이게 축이잖아. 축. 한 축, 두 축, 세 축, 네 축 하면서 이게 차원이 늘어나는 거잖아. 축이 늘어나게 되면 아시잖아. 축이 늘어나게 되면 수학에서는 차원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걸 몇 천 하잖아. 근데 이게 용어가 헛갈려서 그런 거야. 용어가 1천에서 살아요, 5천에서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 디멘전을 차원이라고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축을 수학에서도 축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를 차원이라고 해요. 차원 몇 천, 여러분들이 아시는 1천, 2천, 3천 이거야. 그래서 엑시시라는 관점이 맞아요. 엑시시라는 관점. 디멘전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인베디드인 거야.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고 생각의 차원, 사고력의 차원이잖아. 사고력의 차원. 사고력의 차원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디멘전이 아니라 엑시 축이라고 축. 축이라 축값이 이 축값이 차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사고력이 크면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런 공간이 생기잖아.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 안에 뭐가 있냐고요. 공간 안에 의미가 있잖아. 의미가 있잖아. 의미. 봐봐요. 여기도 의미가 있잖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공간이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공간이 생겼어. 이렇게. 어? 그리고 이게 그냥 이건 지금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공간이 이렇게도 생기고 뭐 여기도 생겨서 이렇게 공간이 생겼어.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들어가잖아. 토큰이 들어가잖아. 토큰. 이게 단순하게 단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장들로 들어있고 정보 값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겠냐고요. 공간이 크게 되면은 생각의 폭이 크게 되면은 여기서 가져와야 될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나요. 이 가져올 만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냐고. 근데 내 사고력이 작잖아. 사고력이 작으면은 당연히 공간이 없겠지. 공간이 없으면 뭐만 찾냐면 경로만 찾는다. 경로만. 그러면 그냥 경로에 따른 논리만 갖고 온다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사고력이 작으면 그냥 논리만 갖고 오는 거고 사고력 크면은 이 다차원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하실 적에 추 이거 말고 어디 갔어? 신경망인가? 여기 있나? 예, 이거야 이거. 그 나중에 여러분들 그 메타 쪽으로 좀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여기 보게 되면 막 축이 있잖아. 여기 엑시시 있네. 여기 엑시시죠. 하나, 엑시. 이게 차원이잖아. 차원. 그렇죠? 차원.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이제 그 AR마다 좀 달라요. 이거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설정이 나름인데 여기 엑시시라 있죠. 이게 차원이에요. 이게 차원. 이게 기본을 갖고서 여기 써 있네.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써 있잖아.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해서 이 차원이 이게 다양하게 된다고. 그러면 생각의 폭이 커진다고. 생각의 폭이 커지면 당연히 가져올 정보들이 고퀄리티가 오겠지. 생각의 폭이 적으면 당연히 작은 정보가 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 우리가 이야기는 1천, 2천, 3천, 4천 있잖아. 이것은 그 디멘전은 그 텐서 값 있잖아. 텐서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메커니즘의 구조화된 텐서 D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리적 D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고하는 거잖아. 사고하는 것은 그것도 차원이 1차원, 2차원, 4차원이긴 한데 그건 디멘전 관점이 아니라 엑시 관점이라 엑시. 축의 관점이라. 원래 차원 자체가 축의 관점이에요. 예, 그쵸. 축의 관점이야. 축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내 사고력이 큰 거야. 됐죠?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사고력이 크게 되면은 이게 돼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토크나이저 하잖아. 그 여기서 토크나이저 하지. 이게 몇 토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토큰 자체가 그 인베딩 될 거냐. 인베딩 되면은 위상에 이렇게 될 거냐. 근데 이게 위상층도 있고 위상 레이어도 있고 그다음에 축도 있어. 그러면 축과 레이어에 이게 인베딩 될 거 아니야. 인베딩 생기면은 그 공간이 생겨.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그 둘러싸여져 있는 그 공간의 의미가 다 경로가 설정됐을 거 아니야. 그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그 값들이 되게 촘촘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고퀄리티의 답변이 오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해하고 공부하고 싶었던 부분은 네, 이거였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게 한국어로 자꾸만 차원 쳐는데 예, 아시죠? 요거 그 인베디딩 된 차원은 그냥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인 곳이 있고요. 이 관점의 축이라고 있잖아. 마지막으로 문서로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문서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디 갔냐? 수학 용어. 여기에서 이제 그 차원 위상 개념 말고 위상 정렬. 그래서 나중에 또 위상 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위상 정렬 좀 이야기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이걸로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관점의 축. 요거는 이제 이게 ACC잖아. 인간 혹은 인지 시스템의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축. 요걸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이 디멘전 이거는 주로 수학적 또는 물리적 좌표 축의 수.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하는 거. 텐서 좌표값을 가지는 수치 구조체. 인베딩 된 단어하고 문장 이미지 값 자체.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차원이란 단어가 디멘전이라는 단어로 쓰이니까. 근데 원래 차원은 축의 개념이자 축의 개념. 그렇죠. 1천, 2천은 축의 개념이자 축의 개념. 아시죠?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 차원에 대해서. 여기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정리할까요? 예,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서로 독립적인 방향이 늘어날수록 차원이 증가한다. 근데 이게 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 써있네. 여기 써있다. 이게 중요하겠다. 예. 여기 예를 들어서 벡터 공간. 네, 두 축이 서로 독립이라는 말은 한 축의 방향으로 움직여도 다른 축의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한 축의 방향으로 움직여도 다른 축 여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이게 두 축이 독립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축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 써 있잖아. 서로 독립적인 방향이 늘어날수록 차원이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x축으로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해도 y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값들이 다른 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다른 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네, 이 값들이 다른 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다른 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러면 이게 축값이 증가할 때마다 그것은 이제 차원이 증가하는 거거든.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축이라는 것은 사고력의 영역인 거고 그 사고력이 크면 클수록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품질 높은 퀄리티가 높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 정도 이야기할까요? 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뭐 되게 제 방송하는 그 관점이 되게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GPT AI 기초교육이잖아요.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나가 이 정도는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